백화점식으로 종목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 네. 계좌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집중.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남석감 편입니다. 카카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작년 초기에 카카오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언제였냐면 2월달 이제 요쯤에 폭락했을 때부터 이제 많이 샀어요. 어유 그래요?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아세요. 왜냐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존니 대표님이 출연할 때부터 지금 제가 카카오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많이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사야 되겠다 많이 샀어요. 이제 계속 근데 다 팔아먹었죠. 역시 맥락 이해하시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게 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또 김 작가 TV 채널에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도 오시고 이코노미스트, 전업투자자, 슈퍼개미. 그러니까 뭐 그중에서 몇몇 분들은 언제까지 올라가겠냐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100% 났으면 한번 매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제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에 샀다면 한 35만 원 이때쯤에 한번 팔았어요. 한번 팔았는데 거의 이제 다 팔았었죠. 다 팔고 난 다음에 근데 다시 한번 반 정도를 더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가 좋아 보인. 더 그렇죠. 카카오 말고 또 더 괜찮은 종목이 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주식은 계속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당연하죠.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고점도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산업이 계속 뻗어나갈 건가 아닌가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대부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저 주식을 지난해 3월 19일 날에 제가 그 강의를 했었는데 제일 폭락할 때 그때 저 종목을 딱 집어서 사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때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다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는 너무 엄중하게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주식에 다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때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돈은 없고 물려있는 주식만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어려운 얘기죠. 그럴 때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하니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저도 사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꼭지가 이렇게 아주 가파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파는 거예요. 일단 파는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파는 건 잘한 거고 제가 저 주식을 왜 이제 다른 그 대학원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해달라 그랬을 때 제가 저거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때가 얼마냐면 31만 원일 때. 31만 원일 때. 그때 이제 일봉을 보면 31만 원 때면 요즘인 것 같네요. 그러네. 요때인가? 요때 31만 원 때. 그 작년 7월. 7월, 8월.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지에서 제가 팔으라 그랬죠.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때가 되면은 데드 클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골든 클로스 때 사가지고 데드 클로스 때 이제 일단 한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분위기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주식은 제가 꽤 많이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저도 팔았거든요. 팔고서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은 보초를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비중을 한 10%, 20%는 꼭 갖고 있는 거예요. 꼭. 심지어 장이 좋을 때는 30%까지 갖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기아차를 한 3,000주 정도 샀거든요. 근데 원래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일부 덜어놓고 그만큼 오늘 저가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고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때 보면 겹겹이 21선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31만 원일 때 추천을 했는데 그러고도 곧바로 4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41만 원, 2만 원. 그러면 저 대형주 가지고서 여기서 따지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도 30% 수익이 났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고서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 여기서 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또 줄여놓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지지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오더니만은 요번에 47, 8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뭐 선생님 같은 고수분들은 이 최고점에 팔고 뭐 좀 저점 떨어져 사고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차라리 가지고 있었으면 결국에는 3배, 3배가 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거기에서 염두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래서 비중 가지고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최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저 주식을 팔고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그 당시에 대장이었던 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발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작년 10월 말만 해도 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연초에 9만 6천 원 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800원까지 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을에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 돈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쪽에다가 그동안은 또 지지부진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또 교과서대로 탁탁 맞지는 않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기 리포터라든가 이제 산업동향 리포터라든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각 증권사 리포터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실력들이 리서치 센터의 그 실력들이 애널리스트 실력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영량도 있죠. 장영량.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영량이 제일 크죠. 일단 시중에 너무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주식이 이제 고고하는 거고. 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가야 되는 게 사실 김작가 TV 이 시청자분들 좀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작가도 주린이라서 그 아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골든 크로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골든 크로스는 이제 뭐냐면 요런 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요 부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 61선, 121선이 위에 있고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해서 역배열. 그런데 이제 이게 턴을 하잖아요. 턴을 하면은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 다시 말해서 5일선 같은 게 5일선, 11선이 61선,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골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시대 중심주. 시대 중심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대 중심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대면 쪽이니까. 그리고 플랫폼이고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시대니까. 우리 카카오 없으면 택시도 잘 못 타요. 그렇죠. 그 시대의 시대 중심주. 삼성전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섣불리 많이 올라갔다고 팔 필요가 없어요. 11선, 21선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11선 같은 데 걸려 있거든요. 그러고서 여기서도 떨어지지만 21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 노란색이 21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21선에 떨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팔으란 얘기예요. 비중을 뭐 50% 정도 팔고 이게 이제 과열이 된 거거든요. 이격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고서 이제 요런 데도 이동평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거는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일 때는 거의 대부분 원래는 꼭지에서는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코로나가 이때도 극성이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이럴 때는 한 10%, 20% 남겨뒀다가 여기에서 이제 21선인데 이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갈 건 아니고 뭐 한 50%까지 비중을 높였다가 여기서 또 너무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럼 또 팔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신 처음에 샀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샀던 거 한 20%는 끝까지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끝까지. 21선이 무너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 21선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샀던 20%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0%라고 하지만 벌써 여기에 샀던 거 전체에서 20%는 있잖아요. 그 가격이 여기에서 샀던 100%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지만 80%는 벌써 이익 실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는 까먹어도 여기에서 샀던 100%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러고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이제 다 팔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21선까지는 보통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네. 거꾸로죠. 여기 골든 크로스하고 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21선까지 이제 뚫고 내려가면은 데드 크로스인데 보통은 11선, 21선까지는 안 깨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를 중심으로 하시는. 아니 원래 단기 아니 작은 돈으로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1,000만 원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기 투자를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고 네. 단기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을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자산 관리 차원이에요. 네. 계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 그게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마지막 퍼즐이요? 네. 어. 이 계좌 관리를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거 그냥 계좌인데. 그냥 연말 돼가지고 제가 연말 돼서 물어봐요 항상. 네. 연말 돼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 돈을 벌었던 적은 있죠.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과거에 돈 벌었던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연세 돼서 그 벌어놓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던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만큼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5월달, 6월달, 7월달에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이 돼서 그 계좌를 벌어놓은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식 투자를 하루에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특히 저같이 직업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은 네. 어떤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은 저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버는 게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네. 그러려고 그러면 계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계좌 관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계좌 관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면 안 되고 고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고민을 자기 계좌, 자기 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키워나가고 지키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세요. 그럼 내가 이 돈을 이 주식시장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어떻게 하면 키우고 또 커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킬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방법이 모든 분들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각자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쵸. 투자금도 틀리고 그쵸.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 돈, 이 피 같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또 돈을 많이 벌으신 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안 까먹고서 유지시키느냐. 그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좌를 분산해서 하라. 계좌에 이름표를 써놔라. 중장기 투자용, 단기 투자용.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 그거를 저는 수십 년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선생님은 계좌가 몇 개 있으신데? 국내 계좌가 한 15개 돼요. 접속하는 것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계좌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단기 계좌는 이제 한 4개, 6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장기 계좌. 그러면 어떤 계좌들은 지난해 같이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그 계좌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들 부탁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좌를 터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거래들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많아진 건데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불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한 1, 2년 뒤에는 많이 줄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일단 단기랑 중단기 계좌는 좀 나뉘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백화점식으로 그냥 5만 종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집중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돈이 절대로 안 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보기 좋게, 그러니까 보기 좋게라는 건 뭐냐면 대형주만 쫙 들어가 있는 계좌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계좌들이 돈이 제일 많이 붙었죠. 네. 그러니까 그 계좌들은 무조건 대형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대형주는 다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기아차, 뭐 카카오, 네이버, 네. 뭐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것들만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난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비중 플레이, 비중으로 제가 보기에 높았다 싶으면 많이 팔고 또 낮을 때는 다시 편입시키고 오늘도 제가 기아차를 3,000주 정도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갖고 있을 땐 이제 많이 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배당이 1900 몇십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지난해부터 벌써 이제 배당 많이 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드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물량을 많이 늘렸다가 지난번에 이제 9,000원 넘을 때 네. 그럴 때는 많이 줄이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또 이제 매수하고 그래서 대형주는 대형주만 가지고 생각해요. 대형주. 그거는 그 사이즈가 큰 대신 그걸 마련할 때까지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얼마나 크게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수익이 많이 안 늘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은행 이자보다 조금 수익이 더 나면 된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운 좋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터진 거죠. 개별 종목들은 그 대신 사이즈가 작죠. 뭐 1억, 2억 이 정도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20년 동안 원칙이에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찾는 거예요. 뭐 기다릴 것도 없이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억짜리가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2억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2억짜리 같은 계좌도 몇천 벌으면 그냥 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장기 투자 계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는 몫이 요거다 그거야. 너는 내 전체 자산에서 네가 하는 몫은 단기 투자해서 그냥 벌면 그걸 가지고서 제가 생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계좌가 운용 가능하려면 좀 여기 좀 많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찾았죠. 그러다가 보는데 그래서 은행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에 둘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금리가 원체 싸니까. 은행에 두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찾은 돈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계좌들도 다 키운 계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쪽 커지는 쪽은 가속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복리 효과 그런 거를 노리는 의미에서 그런 쪽은 이제 공모주 청약도 하고 그런 거로 이제 공모주 청약도 하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청약을 할 때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거 청약을 할 때도 그 큰 계좌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돈이 새 나가지는 않는데 급격하게 붙지는 않는 걸 기대하지도 않죠. 대형주 위주로. 근데 장이 마침 대형주 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작은 계좌들은 이제 찾아서 생활비로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괜찮은 전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전략, 매니지먼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집중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집중. 애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좌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 중에서 나쁜 거는 계좌가 너무 많으면 그 집중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해 같이 좋은 장에서도 3개 정도 계좌는 쳐다를 안 보다 보니까는 거기까지 신경이 못 미치다 보니까는 그 거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익이 안 난 계좌들도 있어요. 몇 계좌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자산 배분할 때 뭐 주식, 부동산, 뭐 채권, 그 현금 이게 좀 비중이 나뉘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주식에 넣었어도 그 안에서도 뭔가 배분하는 그렇죠. 계좌 배분이 관리가 필요한. 거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쭉 나열을 하다 보면 계좌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집중. 알겠습니다. 한눈에 자기가 딱 봐서 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딱 알잖아요. 아, 이게 올라갔구나. 이게 지금 떨어져 있구나. 네. 그러면 단기 투자하는 것들도 그렇죠. 자기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올라갈 때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주식이 근데 마지막 퍼즐이 계좌 관리라는 예. 첫 번째 퍼즐은 뭔데요? 일단은 공부하고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래야지 재미가 있고 그래야지 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돈을 벌어. 그게 첫 번째 스타트예요. 첫 번째. 무조건 돈을 벌어라.